양약과 음식선의 한자어가 만나 약이 되는 음식이란 뜻의 약선. 현명한 사람은 이미 든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이 들지 않도록 예방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꽃처럼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저 들판에 풀잎처럼 우리 쓰러지지 말아야 해. 모르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여나 돌아서서 우리 미워하지 말아야 해. 음식이 약이라고 해서 약선 요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블렌딩을 해가지고 같이 그 사람 몸에 맞게끔 그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약식 동원이라고 하잖아요. 음식이 약이 된다 라고 그래서 약선 요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횡성에서 약선 요리 연구소를 하고 있는 명인 박미숙입니다. 정열과 욕망 속에 지쳐버린 나그네야. 하늘을 마시는 파초에 꿈을 아오. 가슴으로 노래하는 파초의 뜻을 아오. 약선을 쉼없이 연구하고 2018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명인으로 인정받은 오늘의 주인공 박미숙 명인을 만나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연두색의 아담한 건물이 오늘의 주인공 박미숙 명인의 연구소인데요. 연구소에 들어온 박미숙 명인은 창문을 열어 그날의 맑은 공기로 연구소 안 공기를 바꿔줍니다. 그러고는 이내 약초들과 하나하나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하면 일단 청소를 하고 정리할 거 해놓고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약재를 검토해가지고 있는 거는 사용하고 없는 거는 이제 사다가 9번 찌고 덮고 해가지고 만들기를 하죠. 박미숙 명인은 아침 7시 원주에서 출발해 연구소가 있는 횡성에 도착해도 하루가 빠듯합니다.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그는 과거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건강이 나빠져 옴을 느낄 즈음 운명처럼 마주하게 된 것이 바로 약선 요리였죠. 한 40대에 굉장히 무릎이랑 머리도 아프고 온갖 안 아픈 데가 없었는데 제가 한의원에 치료를 하러 다니면서 약재 갖고 해먹으면 많이 예방이 된다고 한의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배워가지고 해먹다 보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 내가 아팠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배운 그대로 제가 하고 있어요. 그 매력 때문에. 아무리 나를 일으켜 세워준 매력 때문이라곤 해도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기란 쉽지 않았을 터. 하지만 박미숙 명인은 그 과정에서 약선과 관련된 것이라면 전국 어디든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야 마는 열정이 지금의 박미숙 명인을 있게 한 셈이었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하는 자체가 힘들죠. 무겁고 재료 구입해야지, 또 그 법제해야지, 여러 가지로 힘들지요. 나중에 뭐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면서도 힘들어해요. 근데 힘든 것만큼 약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하지요. 다양한 약선을 연구하면서 어느덧 명인으로 인정받은 박미숙 명인은 이제는 제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약선을 경험하고 배우려는 사람들로 연구소 문턱이 닳고 있습니다. 약선 수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사람 보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앞서거든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 있으면 언제 봐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 있으면 배워서라도 하라고 잔소리라도 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알든 모르든 건강한 사람이 보기 좋더라고요. 아프면 괜히 안타까워요. 차로 여기 제가 다 9번 구중구포 해가지고 준비해놨어요. 우리 레시피에는 5가지인데 저는 횡성에 나는 더덕을 가지고 더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덕은 폐에 좋기 때문에 진해복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놓고 박미숙 명인의 연구소에서는 실생활에서 쓸모있는 약선 요리를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 여깁니다. 약이 되는 요리라는 말이 생소한데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뭐를 집어넣어줘야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뭐가 좀 부족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를 먹으니까 약선 요리가 되는 거지. 어차피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재료가 있으면 약이 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머리가 아파요. 그럼 머리 아플 때 산사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거를 끓여서 먹으면 훌륭하더라고요. 약선 요리하는 법도 알려주지만 요리의 주재료가 되는 약재를 덮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박미숙 명인은 중요시합니다. 요리와 차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각기 다른 사연으로 박미숙 명인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마음만은 같은 방향으로 향해 있겠죠? 건강해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월을 거쳐오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찰의 스님이신데 굉장히 처음에 뵈었을 때는 정말 아파 보였어요. 지금은 아주 낮에는 다람쥐고 밤에는 박쥐일 정도로 활동을 하는데 아주 문제 없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쌀로 그 누룩소금을 만들어요.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아니 사찰에는 쌀도 많고 하니까 배워서 드시라고. 그래서 그 쌀 요거트를 해서 만들게 드렸더니 그거를 계속 드시고 지금 장 쪽으로 굉장히 좋아지셨나 보더라고요. 그 스님이 여기저기 전라도까지 전파를 하셔갖고 전라도에서까지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수업을 마치고 잠깐의 짬을 내서 연구소를 나서는 박미숙 명인. 도착한 곳은 연구소 근처 한 조교 카페. 박미숙 명인이 피로를 풀기 위한 방문인가 싶었는데요. 사실 이곳은 박미숙 명인이 오랜 시간 설득을 통해 몇 해 전 친구가 오픈한 한방 조교 카페입니다. 어때 요즘은 어때? 장사 잘 돼? 네 덕분이지 뭐. 아이 네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하라고 할 때는 그게 왜 이렇게 야속하든지 바빠 죽겠는데 그거 공부하라니까. 응? 그게 진짜 속으로는 아주 네가 미웠어. 네 전화 오면 막 피해고. 응?
받지 않기도 하더라. 그래.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내가 전화 받길 잘했구나. 응원해주고 싶잖아. 나는 요 정도에서 막 손이 구두살 베긴다 그러는데 당시 바빴던 친구로선 약선에 대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처음에는 그걸 권유하는 친구가 야속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박미숙 명의는 이렇게 자신에게 배워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가 오히려 고맙고 뿌듯하기만 합니다. 그날 오후 다시 연구소로 돌아온 박미숙 명의는 이내 다과의 일종인 다식을 만드는데요. 그녀의 하루는 약선으로 시작해 약선으로 끝나는 역시 약선 요리 연구가 약선 명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약선 요리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한데요. 약선 요리는 나의 인생이다. 저는 인생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 옛날 어른들은 이런 거를 다 먹어보고 얘가 그렇게 아플 때는 이걸 먹으면 좋단다. 체할 때는 백출이 좋다. 백출을 먹어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맞더라고요. 딱 맞아. 근데 제가 요리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먹고 하니까 정말 그런 그 예전처럼 그 아픈 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강력하게 그 사람들한테 권유할 수 있는 게 이 약선차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오늘의 주인공과 가수가 만나는 순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노래하러 찾아온 가수 배창복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여기 들어오는데 약재 냄새가 굉장히 반겨주는데 혹시 이곳에 있는 약재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0여 가지 됩니다. 백선 차니까 100여 가지 돼요. 백선차. 이 약선 명인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행복하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행복하고 즐겁지요. 행복하고 즐겁고 네. 신나요 매일. 뭐 힘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고. 네, 없어요. 힐링이 돼요, 저는. 일하는 건 물론 힘든데 네. 마음은 힐링이 돼요. 굉장히 이 일을 사랑하시는 게 네, 저는 느껴지는 사랑하고 즐겨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네.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네. 혹시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노래에? 저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그 곡을 선택했습니다. 뭐 수강생분들이나 네. 여러분들. 네, 네. 저희 아시는 분들, 지인분들 따르라고 믿으라고 먹으면 믿는다. 만들어서 먹으면 믿는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나만 믿어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받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네, 그럼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 너무 네.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명희님께 편지 선물이 한 통 도착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한번 네. 대신 읽어드리는 시간을 이거 가져보도록 누가 하겠습니다. 썼지? 박미숙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4년 전쯤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알고 지내던 용인 사시는 지인분께서 횡성 주소를 주시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그곳이 박미숙 선생님 연구소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점심을 함께 했던 지인들과 간단히 인사 후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둔내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제가 현관 밖으로 나갔을 때 박미숙 선생님께서 둔내까지 모셔다 드린다며 저에게 탑승을 권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물쭈물 어색하게 인사하며 선생님 차를 타고 둔내까지 편하게 잘 왔었습니다. 그해 겨울 지인과 횡성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박미숙 선생님 가게에 재방문했을 때 그곳이 식당이 아님을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 박미숙 선생님 연구소에 자주 들러 차를 마시며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즐거움은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박미숙 선생님 이름을 홍익이라는 별명으로 휴대폰에 저장해 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산천초목처럼 묵묵히 양심껏 살아가는 진짜 사람. 그래서 저는 박미숙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녀의 삶을 존경합니다. 네, 이 편지 보내주신 분과는 인연이 어떻게 맺어지게 되시는지. 저희가 보이차를 마시게 됐는데 이제 지인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서 이제 차를 마시기로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 용인 선생님께서 그 한 분이 가셔도 되겠냐고 이제 처음 만남이었죠. 근데 이제 뵈었는데 저는 음식을 하는 사람이라 명인답게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님, 음식을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으로 드시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자기 몸이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브랜딩 해갖고 명품 차를 마시는 거예요. 저는 만들어서 드리기만 했는데 이 스님은 이거를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오히려 제가 더 배우고 있어요. 네, 이 편지와 함께 네. 마지막으로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곡 들려드리고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제 운명이 아님 채울 수 없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이 나를 꽃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핀 내 이름 이제 수많은 이름들 그 중에 하나 되고 그대의 이유였던 나의 모든 것도 그저 그렇게 네, 저는
이쪽으로 모두 다 그 관심 속에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강추합니다. 사람이 먹는 거하고 아픈 거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배우면 우리 스스로 케어할 수 있다니까, 배우면. 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치유의 희망이 되는 그날까지 약선 요리를 향한 박미숙 명인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보통이라는 단어에서 통은 어쩌면 통증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우리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 저마다의 성장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길 위에서 격통하고 있으며 길의 끝에 다다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통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통에 맞서는 이 땅의 모든 보통의 존재를 위해 보통의 존재가 함께 걸을게요.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